21강 2025년 K-통일 전략 트럼프 2기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변수 분석. 서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3월 10일 미국 패사딘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작년 9월에 20강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은 괜찮을까? K-통일 및 K-연합체 설명을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에 올리고 난 후 한국은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 21강 2025년 K-통일 전략 트럼프 2기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변수 주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왜 한국이 괜찮지 않나요? 지금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빨리 이 탄핵 국면을 벗어나 정상적 국가 운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큰 실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K-문화를 사용하는 옵션과 계엄령을 한 달 후 트럼프 출범 후 발표하는 옵션을 고려치 않은 후유증에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시대 역행적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는 내란죄에 덧붙여 무속인에 빠진 죄, 중러북을 적대시하고 친일 외교를 펼친 죄까지 들어서 대통령 탄핵, 뒤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K정치, 코리아 웨이브, 한류로 KPFP K드라마 K후드 또는 리얼리티 정치쇼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계엄에서 탄핵까지 나흘간 숨가쁘게 벌어진 이 불행한 소극 발세의 의미는 한국 헌정사에 큰 상처를 입히고 실로 내전 같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나 K정치는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거대 카르텔화된 조직들이 대한민국을 근간부터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종자남, 종중, 종복 주사파, 카르텔. 두 번째는 부패 선관위 카르텔. 그리고 새삼 드러난 것은 경찰, 공수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망라된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LKB 광범 사단 엠파트너스입니다. 이 거대 조직들이 인적 네트워크와 연관성을 활용하여 탄핵 광풍을 몰아가면서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이고 보수 대 진보 좌우 대립을 넘어 대한민국 수호 세력 대반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혼돈 상태는 지금 한국은 손발이 묶여 있어 트럼프를 직접 설득하는 정상 외교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미더 북협상에서 과속 사고가 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최상목 대통령 대행과 외교부는 더 비상한 각오로 모든 라인을 동원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할 채널을 서둘러 만들어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나 대통령실이 정상적인 대외 교섭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는 3월 중순께 인용과 기각을 가리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계엄령을 통해 간첩과 부정선거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면서 계엄령과 계몽을 합한 계몽령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K정치는 다시금 재궤도에 오를 것이며 북한이 원하는 영원한 혼란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또 전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치적 변신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더욱 자국지고 이기주의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정치적 공백과 혼란 상태에서 허우적거릴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심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고 한국의 안전과 안정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을 알고 이 터널을 빨리 그리고 발전적으로 해결할 단초가 사법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사법 시파이은 무엇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를 애국적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헌재가 다음 주 표결로 인 대통령의 파면 여부 결론 전망 가운데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 키워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중국몽, 푸틴의 구소련의 실지회복, 김정은의 핵보유국, 한국의 K통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5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예측과 트럼프 2기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변수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K통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및 한반도 영향 분석 이 제목해 어떤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펼쳐질지 그리고 그 정책이 한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취임 일성은 국제사회에 던지는 경고로 미국의 황금 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는 선언부터 미국이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까지 모두 미국 우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미국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선 높은 관세를 뜯든가 미국의 공장을 짓고 생산하라는 선택지도 국제사회에 던졌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우대받았던 동맹, 우호국도 어에는 없을 전망입니다. 이 말은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로 이어진 미국 정치의 변화는 국제질서 변화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1기 때와 같이 미국 이익에 기반한 선택적 관여,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외 균형자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통적 동맹의 가치보다 개별 사안에 대한 이익 형량 역할이 미국과의 친밀도를 따질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4년 만에 뒤집힌 국제질서 속에서 각국 정부는 기민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가치 동맹을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의 이념 대결의 최전선으로 이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조정이 시급해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 기간 동안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 아래 전통적 외교 질서와 동맹 관계를 재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강경 제재와 동시에 김정은과의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례 없는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점은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은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이 어떠한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대외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서 드러난 주요 원칙은 아메리카 퍼스트였습니다. 이 원칙은 미국의 경제 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전통적 동맹 관계에 대해 재검토하는 정책입니다. 2기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일, 동맹 관계의 재조정, 2. 중국 견제 및 국제질서 재편, 3. 거래적 외교화 및 협상 우선주의 특징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동맹 관계의 재조정. 미국은 오랜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국이 미국의 부담을 지우거나 미국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되면 비용 분담과 역할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 역시 공정한 부담 분담이라는 논리가 화되어 주한미군의 비용 분담이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 요구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중국 견제 및 국제질서 재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기술, 안보 등 다방면에서 강경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2기에도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동북아 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한층 심화되었을 것이며 한반도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입니다. 예컨대 하워드 러드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월 21일 한국 경제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관세 심사 허가 등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은 선을 넘은 미국 우선주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모든 것을 국익 관점에서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이 될 만한 대중 견제와 조선 방산 협력을 지렛대 삼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나라에 대한 조사 지시를 내린 것 역시 패키지 딜을 준비하는 방안을 대비할 때라고 분석됩니다. 3월 9일 2025년 시작. 3. 거래적 외교 및 협상 우선주의. 3. 거래적 외교 및 협상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전통적인 연합보다는 협상의 도구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북핵 문제나 중동, 러시아 등 다양한 외교 현안에서 거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이기에도
이러한 접근법이 유지되면서 한반도 문제 역시 조건부 협상과 경제적, 안보적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종전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2년보다 칠러 행보가 자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에 이익이 된다는 장사꾼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옵니다. 또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 북중러 밀착 관계를 흔들고 더 나아가 전쟁 종식을 이끌어내 내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포석도 담겨 있다고 분석됩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국이 1979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로 소련을 견제하고 결국 이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반면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이용해 미국과 패권을 겨루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첸코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푸틴은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모든 양보를 얻어낸 다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는 바보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에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와 이 성과를 창출해 중간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정권 재창출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설전을 벌인 끝에 그에게 미국에 고마운 줄 알라며 망신을 주고 내쫓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껴온 유럽이 미국의 공개적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동맹 균열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은 물론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생존을 해야 한다는 자각론이 더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늘 자유세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럽인들의 몫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다. 오늘 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고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면교사는 사활이 걸린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가치와 실용을 초월하는 담대한 대외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자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건설, 제조, 정보통신 기술 및 바이오 재생의료 분야에 비교 우위의 강점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폐허가 된 기반 시설 복구에 9억 달러 약 1,300조 원 제2의 마셜 플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과 영향.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이 한반도에 미쳤을 영향을 1.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 2. 한미 동맹의 재정비 3.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4. 경제 및 무역 정책의 파급 효과 5. 예상되는 도전과 기회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 1기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동시에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 시도를 병행하는 이례적인 이중 전략을 펼쳤습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전개될지는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협상 실패라는 트라우마를 강하게 갖고 있어 트럼프와의 만남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단지 김정은은 일정 정도 조건이 맞을 경우에 한해서만 북미 실무회담에서부터 보텀업 버텀업 방식으로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존의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듯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과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한국도 모르게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과 같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북핵 등 대북 협상 과정에 러시아가 끼어들고 한국이 배제될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북 간 북핵 협상에 러시아가 큰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김정은, 푸틴 간 3자 정상회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미동맹도 주한미군도 중국 견제를 위해 이용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위협 문제를 대화로 풀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 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을 한다면 한국 안보는 어떻게 되고 미국의 해구사는 어떻게 되느냐는 의문이 한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왈츠나 루미오와 등 트럼프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의 최근 발언을 보면 핵 도미노 현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확한 상태에서 현 핵 잠재국 자체 핵무장을 유지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에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대북 핵 억제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대안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을 괌이든 군산이든 오산이든 배치한다면 주요 목적은 중국 견제용이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닐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되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벌과 당근 전략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2월 26일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잠재적 핵무기 보유 또는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까지 배제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두 가지 표현을 혼용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공식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는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협상의 무게중심이 경제 지원이나 안보 보장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에 있었다면 북한이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2. 한미 동맹의 재정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동맹국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회는 한국 역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문제나 안보 협력에 대해 미국과 더 강경한 협상을 벌여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미 동맹의 전통적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한국 정부가 국방력 강화나 독자적 외교 노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한국 방위의 한국화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북한 비핵화의 중간 조치로서 북한과 핵군축 회담을 하려 할 것이며 미국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정학적 차원에서 그리고 첨단 기술의 공급망 차원에서 한국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는 오히려 한국의 헌신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은 2026년에 1조 5,200억 원을 분담하고 해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해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했고 이 금액 요구는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의 9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주한미군의 총 주둔비는 35억 달러로 추정되므로 방위비 분담금은 재협상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적절하게 인상해 주되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는 윈인 윈윈 차원에서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반대급부로는 핵추진 잠수함 확보, 핵 잠재력 확보, 미군 전술핵 재배치용 핵무장 등이 있고 핵 잠재력 국가로 인정받아 언제나 핵 잠재 보유국으로 돌진한다는 명분을 받아내는 전략을 포함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미 핵군축 회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기묘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거부하고 핵군축 회담을 요구하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넘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차선책을 대비해야 합니다. 핵군축 회담이란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평화협정이란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령 핵군축 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핵군 축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핵 주권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핵무장에 대한 묵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에 더 집중하면서 중국은 한반도 내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 무대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4. 경제 및 무역 정책의 파급 효과.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와 무역 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기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화하고 영토 확장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패권 경쟁국인 중국뿐 아니라 사실상 관세 없이 교역해온 이웃나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철강 알루미늄에는 다음 달 자동차에는 4월부터 각각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표 선수민을 고조했습니다. 교역 조건이 미국에 불리한 국가를 상대로는 보조금이나 규제, 환율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자국 관세를 조정할 테니 상호 관세 3월 말까지 협상안을 만들어 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신액신 팽창주의에 세계가 경악 중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인 덴마크를 상대로 그린란드를 팔라고 다그치는가 하면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피력하고 있는 데다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넘기라고 파나마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를 휴양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미국이 소유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만약 이계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 가중될 것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미국의 무역 보호주의와 중국과의 갈등 사이에서 외교와 경제 정책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도전과 기회. 트럼프 2기의 정책 방향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도전과 기회 양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도전, 한미동맹의 부담 재분담 문제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경쟁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북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위험도 상존합니다. 기회,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 방식이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경제 지원 안보 보장이 결합된 포괄적 합의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에 기반해 동맹 관계의 재조정, 중국 견제, 거래적 외교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한반도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가상의 시나리오 분석에 불과하며 실제 정책과 결과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만 오늘 논의한 내용은 국제 정세와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유세계의 동맹들이 평화롭게 공동 번영해야 그 리더인 미국도 부강해지고 안보도 든든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은 방위비 재협상이 불가피할 경우 사용 핵연료 재처리 허용, 미군 함정의 건조 및 수리 용역 수주, 한국 제품 우대 관세 적용 등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실익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반도 정세, 중국, 러시아, 북한의 변수 분석. 트럼프 2기 2025 오전 2029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 국가들의 전략적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세 나라의 행동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
K 통일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약자인 K는 코리아 웨이브 한류로 세계인에게 매력적인 인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가 붙으면 명품으로 인식되고 높아진 국격에 대한 자부심도 담겨 있어 K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또한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계엄 충격파까지 덮쳐 외국과의 거래가 끊기고 증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에 대한 칭찬과 경탄은 우려와 충격으로 바뀌어 K 민주주의는 계엄과 탄핵에 휩싸였습니다. 사류 후진 정치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K 명품 이미지까지 훼손해서 이대로 가면 K는 더 이상 인류가 아닌 삼류로 전락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국격 추락과 경제 후퇴를 막으려면 고장난 정치 정책 시스템부터 바로잡는 차원에서 필자는 2025년 새로운 정치 개혁의 핵심으로 K 통일을 제안합니다. 2025년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K 통일은 기존의 흡수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의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한반도 내부와 국제 환경을 아우르는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되어야 합니다. K 통일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의미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1. 중국 시진핑은 중국몽을 목적으로 세계 패권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중국몽 종고몽승과 초안전 더 차오센잔을 전 세계에 실행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선전하는 비밀입니다. 중국몽 종고몽 종고맹은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 비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까지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 강대국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외적 목표는 경제력과 국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며 1대1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IIIB 등을 통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측면에서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갖추고 해상교통로 방어를 강화하며 미래전 대비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국몽은 강력한 군사력과 권위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대체할 매력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또한 주변국들에게 위협으로 인식되며 국제 질서와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안전드 차오젠자는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스과 왕샹수이가 공동 저술한 군사 전략서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적 충돌을 넘어 경제, 정치, 정보, 기술 등 국가의 모든 영역을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주요 특징은 우주전, 사이버전, 경제전, 미디어전 등 24가지 전법을 융합해 전개하고, 중국몽과의 영해한 초안전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실현과 세계 패권 달성을 위한 실천 교본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국제적 영향 측면에서 초안전은 중국이 미국 등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종합 국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 평시에도 보이지 않는 침공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초안전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종북 종중 카르텔들이 곳곳에서 내란 정의 난동을 부리면서 탄핵 기위가 벌어지고 곳곳마다 수상쩍은 중국인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카르텔 세력이 국회는 물론 검경과 사법부 그리고 제도권 언론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얻어낸 체포영장을 들이대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의 반란 행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태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치의 초안전 개입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중국은 크링크 혹은 유라시아 독재 쿼드의 종주국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에다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등 회교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더션에 의하면 새로운 핵무기, 공격형 잠수함, 관세 폭탄도 아닌 중국 공산당의 치명적인 무기는 2022년 말 미 의회를 통과한 2023년 국방수권법 NDA 미 공법 1763호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치부와 부패 행위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해서
시진핑과 공산당 지도부의 부패 상태를 엄밀히 조사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루 5달러 미만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6억이 시진핑을 비롯한 이른바 홍얼다이 공산당 원로의 후손들의 검은 거래를 통한 막대한 치부와 재산 해외 은닉 등의 부패 상황이 공개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시진핑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북한과 한반도 전략을 1.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 2. 한국에 대한 압박 증가 3. 중국의 한반도 통일화에 대한 입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올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더욱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북한 문제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대미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중국은 일정 부분 제재를 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물밑 지원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에 대한 압박 증가는 한국이 미국의 인도온 태평양 전략 쿼드, 아우쿠스 등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전략에 깊이 개입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THAAD 추가 배치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등을 놓고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한반도 통일 국가 성립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든 북한이 한국을 흡수하든 제3의 방법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접경지해징, 한 강대국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은 국제 정치의 기본이며 체제가 다른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1949년 10월 1일에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이 불과 1년 뒤 6월 25일 전쟁에 참전한 근본 이유도 이념 이전의 국가 생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회고록에 따르면 그가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2018년 3월 극비리에 방북했을 때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남북한 어디든 미군이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처럼 다루고 싶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면 미국과 동맹까지 맺겠다는 투였다고 지적한 것은 트럼프에게 시진핑이 남북한은 원래 중국의 속국 디펜던트 스테이트이라고 말했듯이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대사건은 국제 문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그 관계에는 항상 중국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친미 성향의 K통일이 등장하는 것은 경계할 것이며 따라서 K통일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고려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모델, 한중 경제회랑, 북한 개발 프로젝트 등을 병행하여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푸틴은 구소련의 실지 회복을 목표로 3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진을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2022년 2월 24일 전면 침공을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푸틴은 구소련 영토 회복과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를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전쟁이 3년간 지속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했으나 장기화로 인해 군사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시도하며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조건으로 한 평화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반도 전략 변화는 1.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 2.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개입 가능성 3.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포함합니다. 1. 북한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해 북한군 파병과 군사협력으로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2,000명이 파병된 데 이어 올해 초 1,500명이 추가로 파병되었고 이들은 쿠르스크 인근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 3,500여 명이
현지 적응 훈련 중인데 이들이 3차 파병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3,600여 명이 다쳤고 400여 명이 숨졌는데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는 실전을 통한 현대전 경험이 주 임무라고 진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이 초기엔 드론전에 취약했지만 점차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체결된 조약은 유사시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북으로 관계가 사실상 냉전 시기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중국 중심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대등한 동맹을 추구하는 변화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북으로 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러시아는 북한의 병력과 탄약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돌파하려는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려 해도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주한미군 문제나 한미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북한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에 대해 러시아는 K통일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통일이 미국 중심의 통일로 가는 것을 견제하지만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철도 연결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K통일 전략을 구상한다면 러시아의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북한. 김정은은 북한 핵보유국 지위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 야욕은 단순한 체제 보장 차원을 넘어 북한을 핵보유 강대국으로 인정받고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며 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려는 전략적 목표와 연결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최고의 생존 수단으로 간주하며 핵을 포기하면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핵 보유를 업적으로 내세우며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군부와 엘리트층의 충성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핵보유 강국 반열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재 완화,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할 가능성이 크고 핵을 통해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통일 논의를 주도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만 북한이 친미 국가로 변하는 것보다는 핵 보유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 야욕은 단순한 방어적 목적이 아니라 체제 유지, 국제적 위상 강화, 한반도 통일 전략, 미국과의 협상력 확보까지 포괄하는 다층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됩니다. 북한은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제조 능력을 입증하고
다양한 투발 수단 ICBM, SLBM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핵보유국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뿐입니다. 북한은 국제법적 의미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논란이 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인정이 아니라 북한의 핵보유 현실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김정은 자신도 불확실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리아의 알 아사드 이슬람 국가 IS, 헤즈볼라와 하마스 등 포갑적이고 부패한 방위능적 주체는 결국 몰락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2025년이 편안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별의 순간이 북한에 도래할 것인가, 러시아와의 밀착 협력, 미중 갈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친분 과시, 한국 내 정치 혼란 등으로 북한이 그간 구축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와해시키고 한반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며 종국에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재개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먼저 북한의 최대 동맹국인 러시아는 세계 차원에서 강대국이 아니고 지역 강국으로 이대에 걸친 시리아 정권의 몰락과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북한은 썩어가는 동아줄에 투자한 셈입니다. 평양의 경제 위기와 체제의 생존 전략은 1. 경제적 위기 심화와 내부 불안, 2. 도발을 통한 협상 전략, 3. K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있습니다. 1. 경제적 위기 심화와 내부 불안에 대해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국제 제재로 인해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외화 부족, 산업 기반 약화 등의 문제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김정은 체제의 내부 결속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이 도발을 통한 협상 전략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핵실험 ICBM 발사 등의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북한이 도발 수위를 조절하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K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은 한국 주도의 통일 K통일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며 군사적 정치적 저항을 계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극심해질 경우 일정 부분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 지원, 정치적 체제 보장 등을 포함한 점진적 통일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협상에 응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위의 분석을 토대로 K통일 제시, 필자는 유대미 한반도 통일론의 생산자로서 K통일의 정의, 비전, 3대 원칙, 단계별 로드맵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기회의 창으로 삼아 남북한과 해외 동포 한민족이 우리의 소원은 K통일로 승화되어 지구촌의 4대 강국이 되기를 제안합니다. K통일의 정의는 디지털 시대의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모델을 의미하며 단순한 남북한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한국적 가치, 시스템, 문화 K컬 걸쳐 경제력 K경제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흡수 통일이나 연방제 통일과 같은 단순 모델이 아니라 한반도 내부와 국제 환경을 아우르는 실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의미하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K통일은 한국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는 개념이지만 그 정의와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K통일의 비전은 외부 강대국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기반으로 통일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디지털 시대 정신 자이가이스트, 현재와 미래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핵심 국가 과제으로 남북한과 해외 동포 한민족의 염원을 담아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통일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2025년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포함합니다. 이 비전의 개념은 통일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며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의 소원을 풀 수 있는 최상의 민족적 과제도 포함합니다. K통일의 3대 원칙은 1. 경제 중심의 통일 로드맵 2. 국제 협력을 통한 통일 안전장치 마련 3. 군사적 안정과 점진적 제도 통합을 포함합니다. 경제 중심의 통일 로드맵은 북한이 기존의 체제 유지를 고수하는 한 군사적 방식의 통일은 현실성이 낮으므로 경제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북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남북 경제 특구 확대, 한중러 경제 협력 모델, 대북 개발 펀드 조성 등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야 함을 포함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통일 안전장치 마련은 트럼프 2기의 북극 3극 시대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을 고려할 때 K통일이 특정 강대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UN,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의 국제기구를 활용해 경제적 지원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적 안정과 점진적 제도 통합은 북한이 급격한 체제 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일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북한의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군사적 통합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와 엘리트 계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급격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K통일의 단계별 로드맵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2025-2030 남북 경제 협력 확대 및 국제 협력 구축 남북 경제 협력을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 도로 연결 등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사여 북한 개발 펀드 조성,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 중재, 핵 동결 조건부 제재 완화 추진 2단계 2030-1040 점진적 정치 군사 통합 준비 남북 공동 경제 개발 프로젝트 확대 경제 특구 기업 투자 유치 남북 행정 협력 기구 설치 및 제도적 통합 준비 북한 군부와 협력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점진적 병력 감축 등 3단계 2040-2050 완전한 정치 경제적 통합으로 K통일 완성 한반도 단일 시장 및 통합 경제 체제 구축 정치 사회적 제도 통합 완료 헌법 개정 행정 개편 한반도 평화 유지 체제 확립 주변국과의 협정 체결 K통일 전략에서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 다스 중국 러시아를 설득할 경제적 외교적 전략 필요 초루임 북한의 경제적 협력 유도를 통한 점진적 접근 3. 미국과의 협상을 병행한 균형 외교 전략 중국 러시아를 설득할 경제적 외교적 전략 필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막기보다는 통일 후 한국이 미국 완전한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따라서 K통일이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반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중러 경제 협력 모델, 북한 개발 프로젝트, 유라시아 철도 연결 등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통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협력 유도를 통한 점진적 접근 북한이 즉각적인 흡수 통일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단계적 경제 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성공단 재개, 남북 경협 확대, 러시아, 중국과 연계한 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병행한 균형 외교 전략, 트럼프 2기의 실용주의적 접근을 활용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 지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도 고려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미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통일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끝으로 2025년 한반도 정세에서
K통일의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전 과제. 중국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북한의 군사 도발 및 체제 유지 전략.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선택 압박. 기회 요인. 트럼프의 실용적 접근을 활용한 북미 협상 가능성. 북한의 경제 위기를 활용한 남북 협력 기회.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고려한 통일 전략 구상. 즉 K통일 전략은 미국과의 협상 플러스 중국 러시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고려 플러스 북한의 경제 협력 유도라는 3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 강의의 최종 결론. 이 강의의 5개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K통일은 한국이 주도하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통합 전략이어야 합니다. 2025년 트럼프 2기, 미중 경쟁, 러시아 북한의 변수 속에서 K통일을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 협력과 국제 외교를 활용해 북한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북극 3국 시대의 미국, 중국, 러시아와 균형 외교를 펼치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K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한국은 이를 주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은 K통일이 단순한 이념적 목표가 아니라 철저한 국제 정세 분석과 실용적인 전략이 필요한 복합적인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K통일은 미래 한국의 성장과 글로벌 리더십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이며 이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필자가 언급한 K통일과 관련된 분석 및 결론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비전. 한국 정부는 기존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하면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자유통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상황, 그리고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변화. 김정은 정권은 두 국가론을 통해 기존의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간주하며 통일 의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 체제 안정과 국제적 지위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통일의 단계적 접근, 선도형 통일 방안 등 다양한 연구에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K통일의 방향성은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되 북한의 변화된 태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또한 2025년 불확실한 디지털 시대의 탄핵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K통일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분단된 한민족 백성에서 K통일 백성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필자가 구독자들에게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K통일이 남북한 및 해외 동포 한민족의 수권 과제로서 디지털과 AI 시대의 미래 K통일이 4대 강국에 진입하는 비전을 인지하고 제2의 우리의 소원은 K통일 노래가 디지털 K팝송으로 환생하기를 기대하면서 3월 10일 패서딘에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